방송이네. 오늘도 끝나자마자 지루한 경기, 해설하기 힘든 경기, 이런 경기 참 힘들어요. 일로 와봐. 네.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 이거 되게 개구쟁이 한준희 위원님.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영주야 고마워.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태국전 잘 봤어요? 네, 잘 봤습니다. 뭐 전반에 4골 넣고 그 다음에 후반에는 위원님도 이제 점점 말씀이 없어지시던데요. 태국도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플레이였고요. 네. 4대0 되고 나서는 우리도 이미 코칭 스텝도 조별리그 3차전도 아니고 16강전을 16강으로 바라보는 컨셉으로 맞아요.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 1위가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사실상. 4대0에서 뭐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 거의 변수가 없었고, 우리가 사실 중요하게 보는 게 8강인데, 8강이 지금 중국이 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쵸. 중국. 네.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든 경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조금 긴장해야 되는 경기. 8강에서 중국이랑 붙으면 우리가 16강까지는 지금 우리 치르고 있는 경기장 있죠? 거기서 해요. 네. 계속. 그 경기장이 지금 적응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 중국과 평가전 2경기도 거기서 했었고, 그리고 이번 조별리그도 다 지금 거기서 치르고, 16강까지 거기서 치르는 것까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진짜 경기 8강입니다. 8강은 중국이 1위로 올라와서 16강을 이기면 우리랑 붙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경기가 중국이 홈 경기고, 또 짜이오를 외치면서 엄청난 홈팬들, 꽉 찬 홈팬들의 응원 속에 판정이 어떻게 될지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우려가 맞아요. 되고요. 네. 지금 VAR이 없습니다, 이번 대회에. 그리고 또 중국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가 우리 평가전 2경기 때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당할 때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또 부상이나 이런 변수들도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멤버를 금메달 따려고 와일드카드 아주 알차게 3명, 또 최상의 멤버로 계속 훈련하고 그 멤버로 평가전 치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컨셉이 일단 16강전에 나오는 선수들을 네. 3차전에는 최대한 경기를 출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뛰어라. 16강전도 있지만 8강전. 네. 16강전은 약간 부분적 로테이션을 돌려도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정도 상대가 되면 거기선 약간 돌리고, 중국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전, 2차전이 상대 팀들이 또 이번에 상당히 약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태국, 바레인 뭐 이런 팀들이,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 오늘 태우 선수들하고는 좀 장신의 차이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혼혈 그 선수 말고 토종 태국 선수 중에 186 뭐 이렇게 되는 선수들이 우리로 치면은 평균 시장으로 치면 한 194, 5 막 이렇게 되는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그 선수들이 약간 밸런스가 뒤가 약하고 그래요. 오히려 공중볼은 태국이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키가 작아서 동아시아 팀들에게 많이 피지컬적으로 밀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태국에서도 축구협회에서 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비 쪽에서 노력들을 많이 했고, 요즘에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태국이 이제 수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멤버 구성이 태국도 23세 이하 AFC 아시안컵 예선 치르는 멤버와 이번 멤버가 많이 달라요. 일부 중복된 선수가 몇 명 있긴 한데요, 많이 바꿔서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최상의 멤버가 아니고요. 전력적으로는 과거에 아시안게임에 나왔던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 때 태국이 4강 안에 들었었는데 그때 전력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좀 떨어지고요. 또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약간 좋았던 점은 1년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 일정하고 이렇게 좀 겹치게 됐어요. 다른 팀들이 이 아시안 게임에 집중해서 베스트 전력을 유지하려고 한 팀들이 많지가 않아요.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가 어딥니까? 중국. 중국. 우리나라. 또 하나. 북한. 네. 북한은 지금 베스트 와일드카드 3명 딱 넣고요. 네, 최상의 멤버 지금 구축을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멤버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써서 나온 멤버예요. 중국이나 북한 같은 팀이 오히려 이번에 멤버가 진심을 갖고 지금 꾸린 멤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경쟁 상대가 되고 북한은 나만 잡는다고 벼르고 있던데요. 라고 국보님께서. 근데 우리가 1위로 진출하면 이제 거의 안 만나겠네요. 북한은. 참 좋은 수학이 이번에 조별리그에서 선수들이 정말 골고루 골감각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16강 가면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컨디션들이 다 좋고 송민규 선수 정도만 1차전 앞두고도 개별훈련을 송민규 선수가 따로 했었는데요. 네. 지금 아직 약간의 부상이 완전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까지도 투입을 시키지 않았는데 아마 곧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송민규 선수까지 합류하면 그러면 이제 2선에서는 누가 주전으로 나올지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그런 로테이션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재준 같은 선수, 박재용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동기부여가 지금 강하고요. 다른 공격진들이 중간중간 교체로 나오거나 해도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정신적 동기부여를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번 대회는 공격력이 중요하거든요. 내려선 상대로 밀어붙여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조용욱 같은 패턴도 있어야 되고요. 네. 또는 박재용 같이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유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다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16강에 지금 2경기 했는데 총 해서 13골 넣은 팀이 잘 없잖아요. 참 어쨌든 수학은 수학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9대0, 4대0 또 3차전 때 로테이션 시켰는데도 뭐 막 골이 막 6대0 나 이러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막 15득점, 19득점 무실점 조별리그 통과 4득점, 3득점 무실점으로 8강 갔는데 갑자기 0대1 패. 그런 경우가 축구 경기에서 꽤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방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코칭 스태프도 얘기를 하겠지만 선수들에게 이 경기가 진짜가 아니고 항상 템포 높고 어느 정도 수준 높은 경기에 우리 템포를 유지시켜주고 그 멘탈리티를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게끔 코칭 스태프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워워가 좀 필요해요. 계속해서. 그럼 진짜 승부는 8강, 준결승, 심지어 결승에서 있을 거예요. 우리는 결승까지 가도 거기서 강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메달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단계 3경기를 목표로 해서 이제 가야 되겠고 이강인 선수가 역시 중요할 때 압박이 많은 경기 이런 경기는 우리는 지금 백승호든 뭐 정호연이든 고영준이든 뒤에서 지금 공간 패스들을 뒷공간을 잘 넣어주잖아요. 압박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할 땐 이강인 같은 유형이 필요해요. 그런 빠른 템포의 압박에서도 그걸 풀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킬러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 그래서 이강인 선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큰 경기에서. 그래서 이강인 선수에게 지금 많은 기대를 또 걸고 있습니다. 홍현수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같이 쓰는 경우는 어떠냐라고 같이 질문해 써도 되죠. 네. 홍현석 선수는 뭐 윙어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엄원상 같은 선수를 오히려 조커로 쓰고 네. 홍현석 선수를 또 같이 써도 되긴 돼요. 그거는 이제 감독의 선택인데요. 상대는 우리랑 만날 때 역습 위주의 운영을 이번 대회에서 거의 할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허리에서 커버가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백승호 선수 혼자서 큰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호연 같이 활동량이 많은 선수가 그렇죠. 또 커버도 해주고 공격 가담도 적절히 해주는 그런 활동량을 보여줄 때 수비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운영에서 풀백들도 좀 적극적으로 오버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홍현석 선수가 백성호 선수와 함께 허리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비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상대 팀에 따라서 황선홍 감독이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1차전, 2차전이 상대 팀들이 또 이번에 상당히 약했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를 많이 하시니까 얼마나 또 좋은 모습 그렇죠.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강인 선수도 지금 병역 문제, 파리 상제르맹에서도 그거 좀 잘 해결하고 오라. 그리고 실제로 전력을 봤을 때 금메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동기부여를 갖고 이번 대회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문전 때 터치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는 짧게 나와서 잘해줬죠. 마지막 3차전 바레인전은 아마 한 15분? 그래도 좀 그라운드도 밟아보고 감각을 또 키워야 되니까. 그 정도 20분 뭐 이 정도 투입시킬 수도 있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16강전 상대가 분석을 해보니 이거 뭐 조별리그 만났던 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너무 약팀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약간의 로테이션 전략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더 재밌는 축구를 보고 싶어요. 너무 일방적이니까. 재미없죠. 네, 재미없고 좀 지루하고. 그런데 좀 우리가 이겨도 좀 재밌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23세 이하 아시안컵 본선 무대, 네.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그쵸. 중요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당연히 올림픽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팬들이 있는데 매번 어렵게 올라왔어요. 티켓도 막 3장, 또 이번 대회는 3.5장인가 그래서 또 플레이오프 치르나 하여튼 이런데 어쨌든 티켓 수가 일단 적고요. 4강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아시안컵, 23세기 아시안컵 올림픽 본선 티켓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어렵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황선홍가 잘하면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도 좀 자신감 붙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본선에서는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좋은 멤버로 꾸려서 협조가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클럽들에 꾸려서 올림픽 티켓을 또 잘 따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리 올림픽 나가야죠. 네. 특히 또 마음고생도 되게 많으셨을 텐데 이번에 어쨌든 2연승이니까 훨씬 네. 좀 마음도 좋아졌을 것 같고 김유성님 계속 맨유 리뷰 지났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중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이 제가 해설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맨유 상황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네, 지금 감독한테 막 뭐라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적으로 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그런 맨유 팬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맨유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풀백들의 역량이 또 중요한 팀이고요. 전술적으로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테너 감독의 축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비대칭이 되던 또 미드필더가 약간 내려와서 도와주던 3명 빌드업 체계에서 풀백은 조금 공격적으로 전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풀백들 영향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1차 빌드업을 할 때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죠. 빌드업 시에 그 역량이 밑에가 되게 중요한 팀이에요. 사실은 그게 풀려야 거기서 템포를 갖고 조금 더 공격 숫자 증대해서 빠른 전환이 되던 공격 마무리가 돼야 되는 팀입니다. 그 리듬이 살지 않으면 테너 감독의 축구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뭐 거기가 지금 만신창이니까요. 만신창이. 뭐 팬들 아시다시피 근데 왼쪽 라인 지금 다 망가졌죠. 네. 루크쇼 없지, 네. 말라시아 없지. 네. 또 센터백 라인도 바란도 또 지금 아직 라인업에 유넨전도 못 들어왔죠. 바란도 없지. 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네. 뭐 완비사카까지 또 부상을 당했고 거기다가 뭐 또 개인적 이슈들이 지금 막 있어가지고. 그쵸. 안토니 선수 문제, 또 산초 선수 문제, 네, 이런 게 지금 팬들 아시다시피 생겨버리니까 감독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네, 와, 거기서 해외 언론도 정말 많이 이제는 까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축구라는 것은 테너 감독 축구도 그렇지만 하나의 팀, 하나의 몸통이 리듬감 있게 운영이 돼야 돼요. 공수, 전환 시에 트랜지션이 이제 벌어지거나 서로 간의 피지컬적인 역량의 차이가 생기거나 한 선수는 많이 폼이 저하되어 있고 지쳐 있고 네. 또 한 선수는 젊은 선수가 뭐 펠리스트리다 이런 선수들은 또 막 살아 있고 이게 막 중복돼서 팀의 피지컬 자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팀은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1차 빌드업 체계도 상당히 좀 힘들죠. 레길론 선수를 급하게 영입을 해서 쓰고는 있지만 의욕은 넘치지만 조직적으로 리듬감 있게 형성되는 빌드업 체계에서 완전히 녹아든 단계는 아니고요. 빌드업 체계가 높은 위치로 잘 형성이 돼서 올라갈 수 있어야 그 지점부터 소유권을 잃어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나 이런 선수들이 높은 위치에서 미리 끊는 판단을 하고 그런 세컨볼 싸움에서의 판단들이 거리가 짧아지고 좋고 그거는 이제 중앙에서 또 앞에서 카세미루가 됐던 이런 선수들 외에도 중앙 미드필더 경쟁력이 좀 생기는 라인이 생기면 지금 암라바 선수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런 세컨볼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팀 체계가 좀 불안정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전방 압박, 그다음에 수비 라인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리듬감 있게 끊어주고 또 들어가고 또 전환이 될 때는 같이 전환되면서 지연 행위를 해줘서 내려와야 되고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쓸 수 있는 선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맨유가 그 선수들만 데리고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폼이 들쭉날쭉한 선수들끼리 전반에는 뭐 이렇게 열심히 뛰는 에너지들이 생기지만 결국은 전반 중반 이후 또 후반 중반 이후가 되면 공수 전환, 빌드업 체계의 집중성 이런 데서 빌드업에서 미스 나오고
전환이 될 때는 공수 간격이 벌어지고 팀 전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란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렇게 완전 내려서서 역습만 하는데 결과를 쥐어짜서 내면 다행이지만 결과도 안 나와. 그러면 또 욕 바가지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너 감독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멤버로 지금 상황을 타개를 해 나가야 되느냐. 거기 그 과도기 단계에서 거기다 호일론 같은 선수는 아직 팀에 완전 녹아들지도 않았어요. 네. 그나마 어제 경기에서 그나마 뭐 잘 된 게 있다면 호일론 선수가 첫 골을 넣었다는 거 그게 그냥 수학이 아닐까 다른 거 빼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호일론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상당히 의욕도 앞서고 잠재성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등을 쥐고 그 이른바 홀더 플레이죠. 그거는 이제 등 쥐고 팔도 잘 써야 되고요. 노련미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항상 일정하게 그런 포스트업 플레이, 뭐 이른바 홀더 플레이라고 하죠. 유럽에서는. 그 플레이를 잘해서 연계를 해주고 안정적으로 뿌려줄 수 있는 원톱 역할을 해야 되고 네. 돌아뛰는 무브먼트, 업더볼이 됐던 온더볼 상황에서도 밸런스가 확실하게 유지가 되면서 중심을 잡고 플레이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호일로는 약간 들쭉날쭉한 단계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요.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역량에 있어서 발전이 저는 필요하다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쵸. 거기에 팀하고의 어떤 조직적인 플레이, 그거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전술적인 어떤 호흡이죠. 거기서 이제 득점이 시너지가 나올 텐데, 근데 약간의 당장 어떤 확 너가 어떤 터져줘 이런 거를 지금 바라는 팬들이 많겠지만 호일론 선수가 아직은 시간적으로 좀 너무 이른 감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압박이 강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부상 여러 개인적 이슈 뭐 그런 호일론의 적응 뭐 다 포함해서 지금은 어려운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볼 때는 팬들이 잘 버텨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론이 벌써 너무 못 버티는 악화되면 것 같은데? 경질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잘 버티면 부상자들이 이제 속속 복귀하면서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지 희망이 않을까요? 생기면 조금 더 장기 레이스에서 맨유는 아직까지는 뭐 희망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언가 여러 외부 여건 뭐 분위기 이런 상황들이 다 꼬여버리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드진과 또 이 테너 감독 또 선수들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팀이 이제 무언가 좀 잘 뭉쳐서 요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보드진과 코칭 스태프이 잘 할 수 있느냐가 이 과도기에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요. 김민재 선수는 어제 뭐 무난하게 플레이를 아주 잘했습니다. 편안하게. 아주 제가 잘했죠. 김민재 언급할 게 별로 없었어요. 잘하니까 뭐 언급을 해. 저는 그냥 유럽 선수 보는 느낌이에요. 김민재 그냥 선수 1등한테 1등이라고 계속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쵸. 김민재 선수는 문제도 없고 플레이도 그 체력적으로 지금 일정이 빡빡한데도 플레이를 안정적으로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는 사람들이 다 느낄 겁니다. 바이에른 뮌헨도 케인 선수가 경기 내용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녹아든 건 아니거든요. 네. 토트넘에서는 넓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허리라인까지도 내려와서 본인이 플레이메이커까지 하고 던져주는 선수는 손흥민만 보면 됐거든요. 거의. 네. 근데 지금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패턴을 좀 바꿔줘야 돼요. 거기는 중앙 미드필더가 따로 있어요. 키미가 있고요. 뭐 고레츠카가 들어가든 뭐 어쨌든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따로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케인의 동선은 프리하게 조금 수비를 달고 움직이더라도 페널티 에리어에서 토트넘 시절보다는 조금 더 좁은 영역에서 움직여주되 좁은 영역에서 2선에서 이제는 부분 전술 연계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뀌어지는 단계에 시간이 약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일정 시간, 긴 시간 토트넘에서 다른 플레이를 좀 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그 플레이의 영역 자체나 역할 자체가 조금 바뀌고 다르니까. 골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좁은 영역에서 주고 부분 전술하고 들어가서 본인은 이제 골을 넣는 그런 쪽에 집중해야 되는 롤입니다. 그래서 케인 선수도 시간이 지나면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 재능이 있는 이선 자원들하고 이제 호흡을 좀 잘 맞추는 그런 결과물들이 생기고 그런 패턴들이 이제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케인 선수는 뭐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에 비해서 지금 득점은 하고는 있잖아요. 계속 기다려주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도 예전보다는 피지컬적인 어떤 이런 게 조금 밋밋해지고 저하된 느낌은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홈에서 역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강자답게 홈에서의 그 연승 조별리그 30경기 무패.
네, 조별리그 30경기 무패고 홈에서는 이번에 이겨서 홈 15연승. 네. 어디죠? 우에파인가 어디 기록이 13연승으로 잘못 나왔었어요. 수작업으로 찾아봤습니다. 이상한데? 이래갖고. 네. 그래서 이번에 15연승 한 겁니다. 네. 무시알라 정말 잘하더라. 네. 첼시 유스 출신 아닙니까? 지금 계속 조용히 가만히 다 보시다가 이것만은 꼭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중간중간 첼시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일부러 스킵하시는 거예요? 뭐 가슴이 아프지만 네. 진짜 첼시는 지난번 경기도 0대0 경기 보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뛰어댕기기만 하대요. 네. 첼시는 놀리지도 못하고 다 상처받을까 시간이 봐. 필요하니까요.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팀들은 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초반이기도 하고. 잭슨이 등지는 거.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근데 다른 공격수들도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등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게 사실은 최전방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이 다 필요한 거예요. 홀더 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잭슨은 아직 그러한 노하우가 피지컬적으로도 파워로도 약간 부족한 감이 있고요. 그게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버텨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왜? 첼시도 원톱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잭슨 선수가 그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노비 미켈의 등지고 딱딱은 약간 다른 개념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하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근데 뭐 성장하고 있으니까 또 잭슨도 잘 하리라고 좀 봅니다. 네, 첼시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조금 잘 되면 나 기분 좋게 얘기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안 좋은 언제가 올까요, 그날이? 뭐 다음 달쯤 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고 자 오늘 11시 50분 네. 이 정도 하면 됐죠? 또 할까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만하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